말씀드리기가 시간도 많이 지났는데, 김정일 관계하고 노무현 전화 사건을 섞어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김정일과 한반도 운명에 대해서는 책을 보면 일부에서는 정권 교체 이후 자익들의 그 폭력 난동 사태가 아주 급변하고 있습니다. 촛불이라든가 해서 여러 가지 광병이라든가 해가지고 1차에서 3차 해가지고 길거리에서 와가지고 계속 난동을 치는데 이런 동기들도 한번 말씀드리지만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실권한 세력들이 길거리에서 폭력 난동을 벌인 적은 없습니다. 우익 세력들이. 한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386가 지금 40대인데 김대중 노무현 지지 세력들이 실권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핑계를 해가지고 길거리에 나오면서 각종 이 폭력 증거 사태가 되고 이런 것이 촛불, 조계종 국회 불법 증거, 폭력, 용산 전체련, 노무현 대통령 전화 사건 해가지고 1, 2, 3, 4, 5 해가지고 내일은 또 강목사 해가지고 그 시체가 지금 서울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1, 2, 3, 4 시리즈로 연결되는 것이지 하나의 사건으로만 우리 정국은 이해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 자유입 대륙이 1945년부터 이 1925년 신간의 사건부터 1917년부터 벌새키부터 프랑스 혁명부터 좌우익은 존재했습니다. 우리가 오른손이 있는 라이트 핸드, 랩트 핸드가 있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시대도 양날개가 있지. 좌우익이 존재합니다. 인간은 처음에 평등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자유롭기 때문에 그 자유로운 능력에 따라서 얼마든지 대통령도 되고 거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좌측의 사람은 인간의 평등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우측의 사람은 자유의 의지를 강조하는 것이 인간 역사는 평등자유주의자와 자유로운주의자와의 투쟁의 역사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옳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나라 자익과 유럽 좌파의 차이점이 뭔가 하는 점입니다. 1990년 동서독 동독이 몰락하고 소련 공산당이 무너지면서 유럽의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은 간판을 바꿔버렸습니다. 환경 문제라든가 복지 문제라든가 해서 공산주의 노선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런 그 남한의 각종 그 문제, 이 좌파들의 문제에 딱지는 뭐냐면 친북 성향인데 그 헤드에는 여러분 알다시피 종이를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쇠 이렇게 하면 자기로 이렇게 하면 그 쇠가 이 자석 따라서 이쪽으로 왔다 갔다 좌우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의 공산당 집단이 아니면 남한의 자익들이 굉장히 양순합니다. 문제가 보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서의 북한에서의 지령과 연계가 되면서 각종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한반도의 이 북한의 공산자익과 남한의 친북 좌파와 연대를 해가지고 이렇게 깽판시키는 것이 지금까지 60년 동안의 대한민국의 역사다 이렇게 지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노무현 그래서 이 둘째 부분을 보면은 이 책에 보면은 이 김정일의 중병설과 북한 해방의 방향에 대해서 이리저리 북한 문제를 쓰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 김정일에게 이 북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터준가를 갖다가 이 데이터를 쫙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이명박 정권이 과연 김정일과 대항마가 될 수가 있는가 이런 문제를 또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은 그 제3부의 요동치는 미국의 한반도 운영을 통해서 왜 부시가 북한에 대해서 악의 추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 유화 정책으로 사용했는가? 그것은 헨리 키신저를 만나가지고 한반도에 현상주의 정책 하쇼. 그런 코치를 하는 데 따라서 부시 2의 행정부 정책이 급속도로 변했다는 것을 제가 제3부 요동치는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 제4부의 이 서평에서 자서전을 통해 본 박근혜 정체성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박사모에서 아까 뒤집어졌는데 박사모의 박근혜 자서전을 통해서 박근혜 정체성을 제가 비판적으로 썼습니다. 박사모에서 발발 뒤집어졌습니다만 한번 읽어보시고 또 번역에 대해서는
북한의 그 여간첩 원정아의 일본 생활신문에서 6회에 걸쳐서 번역을 해가지고 실었는데, 재미난 것은 북한의 여간첩 이 원정아가 이 체포되는 과정을 보면은 도청을 해서 체포되는 게 아니라 군 부대라든가 소문이 퍼져버렸어요. 원정아는 간첩이다 이거예요. 그 다른 탈북자 위장한 간첩들은 다 도망가고 마지막 남은 것이 원정아였는데 마지막에 남아있다가 결국은 잡혀버렸습니다. 근데 재미난 거는 도청 없이 소문이 나가지고 국정원이 체포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사실이고, 또 한 가지는 양반이 20대 30대 이 국군 장교들을 포섭을 하는데 처음에 1차는 노래방, 2차는 술집으로 가는데 술에 처음에 딱 구워지는 것이 청궁 비아라는 북한산 비아그라가 있지 않습니까? 20대 30대에게 비아그라 퍼부어주는 건 얼마나 쓰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제 수십 명의 이제 성관계를 했던 것이고, 더 흉악한 것은 안개부 직원하고 점을 통했는데 국경으로 유인해가지고 죽이라, 국정은 이 간부를 죽여라 했는데 차마 그동안에 쌓인 정 때문에 죽이질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얘한테 마지막 준다, 황장비를 죽여라, 그렇게 죽이라 했는데 그것도 실패를 하고, 현재는 그 민계를 써가지고 북한의 공작을 사건이 있다는 것을 재미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한번 우리가 노무현 자살 사건과 6.25 정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다면, 이게 지금 자살이지만은 우리가 박정철 고문 사건 보면은 검시를 하고 닥터가 자살라이가 딱딱딱 엑스레이를 찍습니다. 그 이번에는 병원 증언이 3차례 번복이 되고 추락 당일에 혈흔이 발견되지 않다는 거, 병원들이 그 장소 보전 안 하고 119를 부르지 않았다는 거, 의사의 부통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촬영 사진이 공개되지 않고 유서가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다는 거, 현장 검증 마지막 실시에 경호과장이 불참했습니다. 그리고 지방경찰청에 맡겨가지고 이 사건을 당락했다는 거, 이 중수부가 처리해야 되는 건요 아주 중대 사안입니다. 모든 것이 굉장히 의혹이 많다는 것이고, 청와대가 집권당의 위기 능력이, 위기 대응 능력이 대단히 한심하다. 이 잘못된 대응이 이제 파문을 키우게 됐는데, 이 범죄 혐의자에 대해서 지나친 과공의 예우를 해가지고 이 국민적 조건이 원래 미달이 되는데 이 45억을 지불했습니다. 근데 지금 시국선언 교수들은 인비에 대해서 사과하라, 검찰이 누가 죽이든 이렇게 말이 많은데, 사실은 현 정부에서 어마어마하게 과공의 예우를 최악의 대통령에게 온갖 과공의 예우를 대우를 했죠. 노사모가 이제 기세 등등하면서 대통령 조화를 짓밟았는데, 이 박근혜도 박근혜 개인들이 가가지고 하잖아요. 재미난 것은 북한의 조문이 왔습니다. 4시간 후에 이제 핵폭탄 그걸 실험했지 않습니까? 근데 대통령이 조화를 짓밟고 북한의 조문은 고스란히 모셔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보냐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5.18 망월도를 명주에 가면 거기는 누구누구는 된다, 안 된다, 하지 보지 마라 그래요. 특히 507이 뜨는 호라 오지 마라 그러죠. 지금 봉화마을이 자칫하면 제2의 5.18처럼 니는 오라, 니는 오지 마라는 그런 괴상한 단체가 이 봉화마을이 그렇게 되기 쉽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무현 신드롬 현상이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건 정부가 인정이 많은 국민성을 갖다가 정치적으로 철저히 이용하는 시민단체를 선동해서 또 북한 쪽에서도 대대적으로 선전을 하는 것이 현재의 정부입니다. 우리 한번 되돌아볼 때 노무현은 과연 누가 왜 죽였냐, 이런 건 이제 국민적인 내부 반성이 필요한 것이죠. 대통령제의 중심이라든가 모든 그것을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잘 알다시피 이 죄는 공무원 뇌물수수죄하고 지금 국민행동본부라는 데서 반역죄로 이렇게 이중으로 지금 고발하는 상태인데, 우리가 보기에는 반역죄 이 죄가 크단 말이에요. 650만 불, 반역죄 650만 불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아파트 200만 300만 여러 가지 이제 논의가 나갈 것인데, 우리가 한번 이 반역죄라는 걸 한번 생각해보면, 이 사람이 방위 정서를 선동해가지고 집권했는데 아주가 딸은 지금 어디 가 있습니까? 평양에 가 있는 게 아니라 미국에 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현상을 해야 되느냐. 많은 반미 선동한 국회의원들이 반미를 선동해서 직접 권력을 잡으면 어디로 가냐면 아들, 딸을 미국으로 보낸단 말이에요. 조선으로 굉장히 보내지 않고, 이걸 국민들이 인정하고 문제를 제기해야 됩니다. 문제를 제기하는 국민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햇빛 정책을 추진한 것이 올해 조선에서 나왔는데